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5개 시군을 방문해 도민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10번째 순서로 당진시를 찾았습니다. 네, 취재 기자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선영 기자, 당진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네, 김 지사는 1일 당진시청을 방문해 도민과의 대화에 앞서 기자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먼저 도계 분쟁에서 패소한 뒤 경기도 평택시 땅으로 귀속된 당진 평택항에 대해 당진항 독재화 개발 등 후속 대책을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에 김 지사는 아쉽고 안타깝고 화가 나는 일이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문제를 다시 거론해서 투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비록 패소는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불합리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산만 일대를 베이밸리 메가시티로 만드는 과정에서 당진항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실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제들을 논의하고 있다며 9월에서 10월 중 업무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정부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게 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났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문제가 있다 해서 이 문제를 지금 다시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자 신분 때 당진에서 또 일부 시민들이 와서 그 말씀을 하고 지금 용역을 지금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도 지금 우리한테 유리한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네, 앞서 김 지사가 서산시도 방문했는데요. 서산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네, 지난 30일 서산시청에서 김 지사는 서산의 최대 현안인 공항과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김 지사는 20년 묵은 도민의 수건인 서산공항 건설 사업이 오는 9월에서 10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2027년 개항과 동시에 취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로림만 연륙교 건설을 정부와 국회에 강하게 건의하고 해양정원도 올해 안에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산시가 발전 전략 과제로 정한 대산항 충남 혁신도시 광문항 육성, 또 대산 외곽도로 건설, 대산 당진 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보는 눈이나 카메라가 없으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를 단속하고 계도하기 위해서 암행 순찰차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기자가 간다 이번에는 경찰과 함께 암행 순찰차를 타고 도로로 나가봤습니다. 한범우 기자입니다. 경찰임을 드러내지 않고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걸 암행 순찰이라고 하죠. 이 말을 들으면 고속도로에서 과속 등을 단속하는 장면 떠올리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 암행 순찰이 이제는 일반 도로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현장을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신호 위반, 난폭 운전 등을 단속하기 위해 일반 도로에는 2021년도에 시범 운행을 거쳐 금년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암행 순찰차를 운행하였습니다. 경찰관들과 함께 타고 나갈 암행 순찰차입니다. 겉으로 봐선 일반 승용차와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안에는 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고요. 밖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이렇게 경광등이 작동하게 됩니다. 건수는 평균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보통 일 평균 한 7건에서 8건은 하는 것 같아요. 첫 단속 대상은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트럭. 신호위반 하셔가지고 벌금 15점. 신호를 납부하세요. 6만 원이고 시중에 넘어가게 되면 가장자동차로 3만 2천 원 되거든요. 정식 쪽에 좌회전 신호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보면 그거는 개선책을 찾아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엄청 빨리 달리는데 파란불에서 차가 없을 때만 좌회전을 해야 하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호를 위반하고도 횡단보도까지 지나치는 SUV. 바로 차를 멈춰 세웁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한번 선생님 지금 수배 걸려 있으시네요. 수배. 무슨 수배? 단순 신호 위반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인적사항 확인 과정에서 벌금 수배 하나 있어가지고 그 벌금 수배 해결하러 이제 파출소 잠깐 방문해서 그쪽 도움받아서 해결하려고. 금방처럼 이제 저희가 조회를 하다 보면은 수배 내역이 확인이 되거든요. 큰 금액대가 5억 8천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점심시간 배달 오토바이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신호위반 1회차를 직진시 위반을 해가지고 네, 어떻게 정차하세요? 움직이 다 쉬운데 빨간불 대상자 그 지나갔는데 뭐가 내가 잘못이라고.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차도 없었고 아무도 뒤도 오는데 앞에 아무도. 계속해서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운전자 알고 보니 여기 지금 과태료만 해도 164만 원 지금 미납돼 있고 어떻게 164만 원이 나와? 말도 안내 받고 납부를 하시고 신호를 위반했는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걸로 해달라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결정하면 법료가 너무 많이 올라요. 저희가 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못해요, 선생님. 요즘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도로를 활보합니다. 킥보드 잠시 정차하세요. 안전모 미착용하셔가지고 결정은 따로 없고요. 이게 범칙금이 2만 원. 이번엔 운전면허도 없는 미성년자입니다. 면허증은 있어요? PM 타실 때는요, 운전면허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 꼭 착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충남경찰청이 올해 암행순찰을 통해 교통위반 사항을 적발한 건수는 약 700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교통사고 건수는 4.3%, 사망자는 16% 감소했습니다. 암행 단속에 대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 보내는 분들도 일부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동행한 현장에서 경찰관들은 단속 그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단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과 태도 변화에 힘쓰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리 법과 단속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이 핸들을 잡은 운전자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기자가 간다, 한보호입니다. 쉽지 않은 손님 가을 태풍이 추석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11호 태풍의 이름은 바로 흰남노인데요. 이를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을 지나는 이 흰남노는 위력이 태풍 강도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초강력으로 분류됩니다. 1일 오전 3시 기준 최대 풍속은 초속 55m, 시속 198km가 넘는 강력한 태풍인데요. 강풍의 반경도 280km에 달하는데 이 태풍 흰남노는 현재 매시간 13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의 세력이 커진 이유, 바로 북서태평양의 높은 수온 때문입니다. 태풍이 바다에서 열과 수증기를 흡수하며 그 위력을 키우고 있는 건데요. 이대로 태풍이 위력을 유지하고 북상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면 역대 가장 강한 태풍이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2003년 한반도를 휩쓸고 간 태풍 매미와 맞먹는 강도일 수 있다는 얘긴데요. 우리나라 기상청과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일본의 기상청 모두 이 흰남노가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방향을 돌려 북상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아직까지 태풍 흰남노의 예상 진로는 유동적입니다. 중국 동해안부터 한반도, 일본까지 그 범위가 넓은데요. 다만 기상청 예보 등을 종합하면 오는 5일과 6일 사이 이 제주도 동쪽 해상을 거쳐 대한해협 부근을 지나는 경로가 가장 유력합니다. 문제는 지난달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 현장에 다시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다는 겁니다. 피해 지역의 철저한 대비와 함께 수확물 관리, 배수구 상태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태풍 위치는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후에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더욱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홍성군이 충남도에 홍보급 4개리의 내포 신도시 편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용록 군수는 지난 25일 도청을 찾아 김태흠 지사에게 의병 기념관 건립 필요성을 피력했는데요. 이후 이 군수는 돌연 김 지사에게 홍보급 석택리와 대동리, 봉신리, 상아리의 내포 신도시 편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김 지사는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성군 홍부급 신경리와 예산군 삽교, 몽리에 위치한 내포 신도시의 면적은 995만 1729.1제곱미터. 이 가운데 홍성군과 예산군 권역의 면적은 각각 63%, 37%입니다.
인구 수용 목표는 2020년까지 10만 명이었지만 지난달 말 기준 2만 9,276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지연으로 발전은 더딘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김 지사는 최근 예산군 덕산면에 위치한 덕산 온천의 내포 신도시 편입 검토를 도 관련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이 군수의 깜짝 건의는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최기순 군 정책기획팀장은 이날 통화에서 군수께서 내포 신도시의 외연적 성장 동력 확보와 홍성읍 원도심 활성화까지 염두에 두고 4개리 편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체화된 건 없지만 향후 공공기관 이전 등 인구 유입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포 신도시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홍성읍과 내포 신도시 사이 위치한 홍성요구와 동진아파트 등 주변에 도시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4개리가 편입될 경우 내포 신도시는 물론 원도심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 관계자는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진시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관리사업소를 설치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네,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박재근 당진시 환경관리사업소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먼저 환경관리사업소 설치 배경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당진시 환경관리사업소는 오승환 당진시장의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행정과 기업이 상생하며 오염원을 예방하고 환경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송악부곡공단 내 당진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에 설치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네, 환경관리사업소가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환경문제 발생 시 단속으로 해결했던 방식에서 벗어나고 문제 발생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개선 대책을 제안하여 환경사고를 사전 예방할 것이며 또한 환경교육과 홍보로 사업장이 안정적이고 적법하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다만 고의적 위반이나 개선 의지가 없는 사업장은 행정처분 등 강력한 지도 단속을 병행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사업장 인근에서 제기되는 악취, 소음, 폐기물 등 환경 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출동하여 원인을 파악, 조치하고 지역 주민과 사업장이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환경관리사업소 이제 운영을 통해서 어떤 효과들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 내용도 소개해 주실까요? 이번 환경관리사업소 신설로 사업장들이 환경 개선에 더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시 차원에서도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과 기업이 함께 상생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당진시 환경관리사업소 박재근 소장이었습니다. 내포 신도시와 홍성역을 직통으로 잇는 버스가 1일부터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개통 시에는 이용록 홍성군수와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안전을 기원하며 차량 인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군수는 직통 버스 운행이 신도시와 원도심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홍성 시내를 경유하지 않고 홍성역과 내포 신도시를 순환하는 버스는 하루 총 24차례 운영합니다. 홍성역에서 내포 신도시 초입까지는 약 10분가량이 소요됩니다. 충남역 공공배달앱 소문난 샵이 9월 한 달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 기간 소문난 샵 앱에서 15,000원 이상을 구매할 경우 5,000원 할인 쿠폰이 자동으로 적용되는데요. 이번 이벤트는 대한민국 동행축제와 추석을 맞아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됩니다. 충남역 공공배달앱은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도내 12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